이 기자님, 얼마 전에 LG 이노텍이 1.65조 원 시설 투자 공시를 했어요. 예, 광학솔루션 사업부, 애플 아이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사업부인데 투자를 공시했습니다. 내년에 나올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 카메라 모듈 부품 대응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올해가 1조 560억 원이었으니까 그것보다 56% 많고 올해 연간 투자했던 게 그 예. 정도였는데 예. 이번에는 약간 빨리 했는데 네. 원래는 1월 초에 많이 하지만 이번에는 12월 하순에 했습니다. 내년에 들어올 카메라 모듈 아이폰 15 그쪽 사양 변화 그리고 부품 가격 인상 영향 같습니다. 최근에 LG 이노텍이 시설 투자하고 있는 거 보면 규모도 늘고 있는 것 같고 또 매출액 측면에서도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그 주제 광학 솔루션 사업부 맞춰보면은 네. 이 시설 투자 규모가 2019년 2,800억 원, 네. 2020년 4,800억 원, 2021년 8,400억 원이었는데 올해 1조 560억 원에서 내년에는 1.6500억 원 네. 됐고 같은 기간 전사 매출은 2019년 8조, 2019년 9조 5천억 원, 작년 15조 원, 올해는 한 19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애플 카메라 모듈이 LG노텍에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쪽 시설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은 비례해서 전사 매출도 늘어나는 구조. 매출 늘어나는 만큼 투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 늘어나는 것보다 투자가 훨씬 더 늘어버리면 사실은 그렇게 버는 것보다 더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나중 돼서 이제 조금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폰 판매도 좋고 예, LG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아이폰 애플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2020년은 코로나 그 확산 첫 해부터 애플 아이폰 출하량이 늘었고 올해도 상대적으로 견고합니다. 네. 그 시장 자체가 그렇고 이노텍 경쟁사 기준으로 보면은 원래는 2020년까지는 샤프 그리고 오필름 이렇게 경쟁사였는데 2020년 말에 오필름이 그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 혐의로 공급망에서 배제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사가 샤프밖에 없는데 샤프가 예전만큼 잘 못 만드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예. 맛이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그래서 이노텍이 그 애플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한 70%는 되는 것 같고 아니 이게 폭스콘 인수하고 나서 그렇게 약간 좀 전반적으로 이상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폭스콘에 이미 인수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예전에 기술력은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간 건 기술자들 아닌가. 나갔나? 그걸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지금 내년에 아이폰 15 시리즈 같은 예.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에서 가장 큰 변화가 폴리드 줌이라고 하던데요. 예, 예. 그게 폴디드 줌이 그 프리즘으로 빛을 꺾어서 이미지 센서에 전달하는 그 망원 카메라 모듈입니다. 네. 삼성전자 제품 기준으로 보면 갤럭시 S20 울트라부터 처음 적용됐고 그 당시에 100배 줌이라고 광고했던 모델이 있는데 그래서 애플은 내년부터 이 폴디드 줌을 적용하고 네.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프로맥스 한 종 그리고 내후년에는 프로 라인업 두 종에다가 폴디드 줌을 적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그간에 이 폴디드 줌 이 모듈을 납품한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 LG전자 스마트폰 사업부가 있을 때는 뭔가 예. 테스트로 조금 활용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일단 폴디드 줌 기준으로 보면은 예전에 소니 엑스페리아라는 스마트폰 모델에서 폴디드 줌을 적용한 적이 있는데 아, 그 모델에 LG노텍이 한번 납품한 적이 있는 것으로 업계엔 알려졌고 네. 그 LG노텍 입장에서는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철수한 게 좀 아쉽긴 할 겁니다. 테스트를 해볼 기회가 없어졌으니까 그 애플 아이폰 쪽에도 TOF 아이패드 쪽에 처음 적용될 때 그 한 해 전에 LG전자 스마트폰에 TOF를 먼저 써본다든지 물론 이미지 센서가 다르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있었는데 LG노텍 입장에서 좀 아쉬울 겁니다. LG폰을 쓰는 분들은 약간 테스트 대상이었군요. 그때 그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들도 그런 게 좀 많았기 때문에 아니 이번에 그 얼마 전에 LG노텍이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한 것 중에 또 폴디드 줌이라고 내놓은 게 뭐 좀 달라진 건가요? 내년 CES 전시한다고 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 네. 그 엑스페리아에 공급한 것을 업데이트한 제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에 적용할 폴디드 줌과는 얼마나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 자화전자라는 국내 이제 중견 회사도 애플 공급망에 이 폴디드 줌 이 제품으로 진입했다는 얘기들이 좀 들리던데요. 예, 예. 자화전자가 액추에이터 이쪽에 특화된 업체이고 삼성전자 공급망으로서 삼성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필요한 OIS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액추에이터 방식만 놓고 보면은 그 자화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만들어서 같이 만들었던 그 폴디드 줌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가 좀 좋은 편입니다. 애플이 이제까지 써왔던 방식, 기술 방식만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쪽 카메라 모듈이 그 볼 가이드 방식이라고 해서 그 양쪽에 있는 볼로 렌즈 배럴을 이동시키면서 네. 그 초점 거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고 힘이 좋은 편입니다. 애플은 그 스프링 방식으로 그 액추에이터를 쓰고 있는데 힘이 예. 좀 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애플이 해소할 것인지 이렇게 뭐 검토를 하다가 자화전자를 공급망에 포함하는 형태로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자화전자 한테는 엄청난 호재네요. 예, 그래서 주가도 예전에 많이 올랐고 음. 뭐 실사한다는 소식 전해지고 뭐 공급망 들어간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 폴디드즘과 관련해서 삼성전기도 예. 뭔가 애플 뭐 공급망에 들어가면서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뭐 렌즈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왔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무산됐고 삼성전기가 아. 카메라 모듈망에 그 카메라 모듈 공급망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특허 관계가 좀 얽혀 있습니다. 그 볼가이드 방식 액추에이터에 필요한 특허가 삼성전자, 삼성전기, 자화전자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애플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뭐 그래서 뭐 어떤 큰 분쟁 없이 이걸 해소하려면은 삼성전기한테서 뭐 액추에이터나 렌즈를 납품만 받는 형태로 이렇게 절충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무산됐다. 무산됐고 그건 삼성 그룹 차원에서 좀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삼성 스마트폰도 잘 안 팔리고 있는데 지금 그 폴디드 줌이 그 삼성에 먼저 적용했고 애플보다 어쨌든 그게 좀 차별점인데 이거를 그냥 애플에 그냥 주기는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그룹 반대로 삼성 전기가 그 카메라 모듈 공급망에 진입하는 건 무산됐습니다. 예전에 그 코어 포토닉스와 관련된 보도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코어 포토닉스가 그 폴디드 줌 구조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형 망원 렌즈 이쪽에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2017년부터 애플, 2018년부터는 LG 이노텍을 상대로 네. 예, 그 망원 렌즈에 관련된 특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애플, 국내에서는 LG 이노텍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 중이군요. 예, 진행 중이고 근데 그거는 망원 렌즈와 관련된 그 특허 소송인데 네. 그 코어포트닉스의 최종적인 목적은 폴디드 줌 구조 특허 라이선스 계약으로 업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분쟁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네. 이 분쟁의 향방에 따라서 폴디드 줌 구조 특허에 대해서 그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 애플 이런 그 어떻게 서로 권리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사가 컸기 때문에 네. 그 분쟁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분쟁이 일단은 지금은 국내에서는 LG노텍 유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LG노텍이 코어포트닉스 특허를 무효화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지금 특허 법원 올라갔다가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나왔지만 네. 그것 때문에 침해 소송은 중단이 돼 있고 미국에서는 코어포트닉스 소송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올라간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폴디드 줌 공급망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뭐 코어포트닉스 층에서 뭐 라이선스료를 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그 분쟁에 대한 관심은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내년에 애플이 아이폰 15 그 프로 맥스에 폴디드 줌을 적용해서 출시를 한 이후에 네. 코어포트닉스가 다시 폴디드 줌 구조 특허 이전 제품이 나온 거니까 그에 대해서 소송을 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공급망이 정해졌기 때문에 애플이 네. 그것 때문에 공급망 바꾸려 할 것 같지는 않고 뭐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를 받는 선을 정리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특허와 관련해서는? 그 폴디드 줌 구조 특허에 대해서는 일단 제품이 나온 다음에 코어포트닉스 대응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기하고 있는 진행 중의 소송은 소형 망원 렌즈 조립체이기 때문에 이거는 폴디드랑? 당장 무관하다. 무관한 그래서 그거는 라이선스료를 내거나 아니면은 끝까지 버텨서 애플이나 LG 노텍에서 뭐 그냥 뭐 합의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코어포토닉스를 인수할 때도 제가 사실 그거는 이제 삼성 반도체 쪽에서 예. 이제 인수를 한 것으로 지금은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장이신 박용인 사장이 이미지 센서 쪽 총괄할 때 여기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인수하고 나서도 이제 그쪽이 어떤 공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했었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자회사니까 예. 또 삼성과 애플의 싸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코어 포트닉스가 알고리즘이라든지 이제 폴디즘 구조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강점이 있었고 애플에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코어 포트닉스가 2017년에는 삼성전자 무관한 업체였지만 2019년에 삼성전자 인수되면서 결국에는 코어 포트닉스로서는 그 특허 분쟁에 필요한 자금이 충분해진 상황이 됐고 삼성 입장에서는 좀 애플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고 양측의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산됐다라는 거는 전기는 사실 팔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전기로서는 하고 싶었을 것이고 네. 당연히. 근데 그룹 차원에서는 그 폴디즘 구조 특허에 대해서 굳이 애플한테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프리미엄 시장에서 네, 굳이 엄청 좋은 밀리고 거를, 있죠. 예, 네. 굳이 좋은 거를 내주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LG 이노텍만 보더라면 시설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이 회사로서는 예. 매출도 계속 이 카메라 모듈 뭐 포함해서 이쪽이 제일 크죠 지금 카메라 모듈 쪽이. 회사 매출에서 70% 이상 이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LG는 어쨌든 방향성을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어쨌든 이 그룹 안에서 이 세트가 소화해 줄 수 있는 물량을 직접 못 만드니까 더 잘하는 사람한테 기업으로 좀 협력을 해서 가자라는 쪽으로 뭐 자동차 쪽도 그렇고 뭐 LG 디스플레이, 뭐 아이패드라든지 뭐 아이폰, 뭐 차량용 뭐 이런 것도 봐도 애플이랑 협력이 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부품 모듈 쪽으로 LG 그룹 전반적으로 가는 것 같다.